오늘의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래는 주요 내용입니다. 1. 테러범은 위구르족. 긴장하는 중국. 1. 터키군 미사일로 중국 본토 직접 타격 준비. 안녕하세요. 투르크어 사용국 기구 OTS의 탄생. 중국은 관영 매체를 통해 OTS는 중앙아시아의 평화를 해치는 존재라 맹비난을 했습니다. 중국이 OTS를 두려워한 것은 이유가 있는데요. 신장 위구르 지역 인구 대부분이 티르크족이고 OTS가 신장 위구르 독립운동을 지원하는 것은 중국에게 큰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충격적인 소식이 중국 정부 귀에 들려왔습니다. 바로 한국이 OTS에 가입해 신장 위구르 독립을 지원할 수 있다는 소식인데요. 중국 정부를 공포에 떨게 만든 고구려 제국의 재결합 소식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터키를 중심으로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드러났습니다. 최근 터키는 카자흐스탄을 비롯 여러 중앙아시아 국가와 회동을 가졌는데요. 정상들이 모인 자리에서 충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바로 투르크어 사용국 기구 OTS를 발표한 것이죠. 뜻밖의 움직임에 미국과 러시아는 물론이고 중국까지도 터키의 움직임에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OTS의 출범은 단순한 연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엄청난 인구와 GDP를 자랑하는 연합 국가의 탄생과 비견됩니다. OTS에는 중앙아시아 대국들은 물론이고 헝가리도 참관 국가입니다. 유라시아를 아우르는 거대한 규모의 협력 체제라 볼 수 있는데요. 회원국 인구만 따져봤을 때 1억 6천만 명의 단체입니다. 국토 면적은 450만 제곱킬로미터, GDP 규모로 따져봤을 때 1조 5천억 달러, 한화로 1780조 원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무엇보다 이 단체는 티르크족을 중심으로 결성된 단체이며 티르크어와 문화를 공유하는 이들은 가입할 수 있는 단체입니다. 문화와 민족이 다른 국가들의 연합이 아니라 같은 문화와 언어를 공유하는 국가들의 집단이라는 점에서 이번 OTS 발족은 아세안이나 이오와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을 중심으로 OTS 국가들은 투르크어 사용국 월드비전 2040이라는 성명을 내걸며 외교정책과 지역안보, 경제 부문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터키는 예전부터 EU에 가입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로비를 거치며 유럽의 일원으로 대접받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그리고 다른 국가와 이질적인 문화를 가진 터키는 쉽게 유럽연합에 가입할 수 없었죠. 유럽연합을 통해 유로화 혜택을 보고 수출에 있어 이점을 가져가려던 터키의 계획은 번번이 실패했는데 이에 분노한 에르도안 대통령은 독자적인 단체를 수립, 자신을 중심으로 한 연맹체인 OTS를 만든 것입니다. 이번 OTS 설립으로 인해 터키는 중앙아시아의 맹주로 거듭날 수 있게 되었는데요. 뜻하지 않게 터키는 신장 위구르까지 손에 넣을 수 있는 명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중국의 지배 아래에 놓여있는 신장 위구르의 주민 대부분은 티르크 계열인데 티르크 민족이면 가입할 수 있는 단체 특성상 신장 위구르도 얼마든지 이 단체에 들어올 수 있죠. 게다가 티르크라는 민족적, 문화적 정체성을 공유하는 이들이 신장 위구르 독립을 위해 도와줄 수 있는 명분까지 생긴 것인데요. 하나의 중국을 견지하고 소수민족의 독립에 민감한 중국 입장에선 OTS의 발족은 대단히 성가신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 관영 매체 글로벌 타임스는 이번 OTS에 대해 투르키즘의 부상을 상징하며 이는 극단적 민족주의를 옹호하는 행위라 규정하였고 이에 대해 중앙아시아의 안정을 해칠 수 있는 행위라 비난했습니다. 신장 위구르 지역은 1대1로 정책을 고수하는 중국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지역입니다. 중앙아시아를 거쳐 아프리카, 유럽까지 도로를 뻗으려는 중국에게 만약 신장 위구르가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신장 위구르는 과거 중국으로부터 독립운동을 벌인 역사가 있었습니다. 동투르키스탄 이슬람 운동회 팀은 중국이 지배하고 있는 신장 위구르 지역에 조직원들을 파견 활동을 통해 독립운동을 벌여왔는데요. 중국은 이를 제압하고자 공안 인력을 강화하면서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미국, 철수 때도 탈레반 정부가 아프가니스탄에 들어서자 동투르키스탄 테러 단체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탈레반들을 달래기 위해 중국으로 초대하는 등 그들을 회유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신장 위구르의 독립을 막기 위한 중국의 움직임이었습니다. 올해 7월 중국 공안부대 테러국 튜윈턴 국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동투르키스탄 이슬람 운동이 국외에서 테러 관련 동영상을 배포한다고 말하며 중국의 안보를 해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벌이고 있다는 내용을 밝혔습니다. 동투르키스탄 이슬람 운동이 만일 OTS의 지지를 등에 업고 중국 분열을 위해 독립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다면 중국은 어쩔 수 없이 신장 위구르에 병력을 파견하며 힘을 분산해야 합니다. 현재 극심한 미중 갈등을 겪고 있는 중국 입장에서는 대만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군사적 움직임에 자원을 쏟는 것 이상으로 신장 위구르 지역에도 자원과 에너지를 투자해야 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동과 서 양쪽에 많은 돈을 투자하면서 전선을 유지해야 하는 것인데요. 특히나 터키 에르도안 대통령이 이슬람 세력을 등에 업고 신돌결제국 건설에 야망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기에 중국은 필연적인 분열을 막기 위해서 OTS를 견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의 최근 파격적인 행보 역시 중국에게 큰 위협인데요. 그는 내정 간섭의 이유로 미국을 포함해 서구 10개국 대사를 터키에서 쫓아내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다행히도 그는 발언을 철회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그의 돌발 행동에 외교가에서는 에르도안 대통령을 정신 나간 인물이라 평가할 정도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중국을 가장 긴장시킨 일은 바로 한국과 협력을 강화한 일이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한국의 방산 능력을 칭찬하며 앞으로 인프라 건설 외에도 방산 분야에서 공고한 협력을 요청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과거 당나라 시절 돌궐 고구려의 협력이 재현되는 모습에 중국은 기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OTS 의장국인 터키는 한국 또한 돌궐연합의 가치를 공유하기에 충분한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우선 같은 우랄 다이옥의 언어를 공유하고 있으면서 수천 년의 역사를 공유하고 있어 터키는 한국을 형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터키가 한국에 보인 몇몇 사례들을 보면 이는 진짜 피를 나눈 가족 같은 분위기를 보입니다. 과거 터키인들이 바라본 한국인이란 글이 게재됐는데 그 글을 살펴보면 이것은 우방국 이상이란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터키 학교에서는 역사 과목에서 투르크족이 고구려와 깊은 인연을 맺은 형제국이라고 가르치고 있다고 전해지는데요. 하지만 터키는 그간 한국의 행보를 보면서 그때 느낀 서운함이 오해였음을 알고 양국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은혜를 잊지 않는 민족으로 한국 전쟁에 도와준 터키 형제를 잊지 않았습니다. 이는 군사 지원으로 드러나는데요. 2005년 한국은 K2 흑표 전차의 개발 기술과 주요 부품을 터키에 4천억 원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수출했습니다. 터키군은 K2 흑표 전차를 기반으로 한 알타이 전차를 개발했으며 그 외에도 K9 자주포를 수출하면서 기술 이전까지 약속했습니다. 터키는 한국의 K9 자주포를 기반으로 T2로 푸트르 나포티나포를 생산해 이를 기반으로 타국에 수출하는 성과를 거두었죠. 한국은 이외에도 터키가 겪은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기도 했습니다. 흑표 전차 기술을 받아 터키가 개발한 알타이 전차에서 엔진과 변속기를 결합한 파워팩의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이 파워팩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한국의 기술이 들어갔습니다. 두산 인프라코어가 한국산 파워팩을 개발해 알타이 전차에 탑재할 수 있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방산 분야에서도 협력을 이어왔고 한국 기술이라면 믿을 수 있다는 신뢰가 생겼기에 에르도안 대통령 입장에선 한국이 OTS에 들어온다면 그 어떤 OTS 형제국들보다 막강한 형제이기에 꼭 참여하기를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에르도안 대통령은 한국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얼마 전 북한의 도발에 한반도 정세를 걱정하는 말을 전했는데요. 그러면서 그는 한국 대통령을 초청하면서 터키로선 아주 중요한 초청이라 말을 남기며 일각에서는 터키가 한국의 OTS 가입에 대해 이야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중국이 공식 루트를 통해 한국 정치인이나 중요 인물이 중국에 대해 활가활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지나칠 정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였는데요. 중국은 한국 무기를 수입해 개량한 터키가 자국 무기를 동맹국에게 수출하면서 본인들의 영향력을 넓힐 것을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OTS가 신장 위구르를 독립시키는 선례를 만들면 이후 다른 많은
소수민족 독립의 근거를 만들게 돼 중국 입장에서는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특히 OTS의 리더인 터키가 신장 위구르 지역에 한국산 무기를 개량한 자국 제품을 수출하기라도 한다면 중국은 매우 대처하기 어려워집니다. 이것으로 중국은 사방으로 고립된 형국이기에 절망적인 상황인데요. 일각에서는 미국도 대중 압박을 위해 암묵적으로 그들의 연합을 지지하고 있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역시 OTS에 한국이 도와주는 형세로 중국을 압박한다면 오히려 좋은 상황이 됩니다. 최근 러시아 중국은 군사훈련도 같이 진행하면서 서방 세계에 맞서 공동전선을 구축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경제적 이득이 사라질 경우 금방 깨질 동맹 관계입니다. 중국이 러시아 원유와 천연가스를 사들이면서 막대한 돈을 지불하고 있기에 러시아는 중국의 정책에 발맞추며 지지를 하는 척했지만 최근 북극 영토에 중국이 관심을 보이며 러시아 영역을 침범하는 모습을 보이자 이를 푸틴이 불쾌하게 여기며 중국과의 관계를 재조정할 것을 시사했습니다. 언제든지 손을 뗄 수 있는 러시아 중국 관계는 안정적이라고 할 수 없죠. 중국에게는 온전히 믿을 만한 자신의 편이 없는 상황입니다. 과연 중국은 전 세계의 포위망을 뚫고 패권을 차지할 수 있을까요? 한국과 튀르크인들의 좋은 관계가 앞으로도 계속 공고히 유지되길 바라며 과거와 마찬가지로 한국과 OTS가 중국을 견제하는 중요한 축으로 부상하길 기원하겠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우크라이나 전쟁 뜻하지 않게 아시아의 균형에도 영향을 미쳤는데요. 최근 터키가 신장 위구르 지역에 군대를 보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러시아와 대립하던 중국은 갑작스러운 터키의 침공에 정신을 못 차렸다고 하는데요. 탄압받던 이들 민족을 구원하고 중국을 처단하기 위해 나선 터키의 행보. 중국에서 벌어지는 일을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 발치에서 진동이 들려왔습니다. 그동안 보이는 것은 염소밖에 없던 평원에 갑작스러운 진동이 들리자 경계를 보던 인원은 망원경을 눈에 댔습니다. 순간 경계 인원은 입을 벌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바로 상상치도 못한 군사 병력이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모습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어느 국가인지 식별할 수 없었지만 울퉁불퉁한 초원지대를 가뿐히 넘으며 진격을 서둘렀죠. 중국군은 잽싸게 모습을 감췄습니다.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모습을 드러낸 이 군대의 정체는 후에 터키에서 보낸 군대라는 것이 드러나는데요. 레제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신장 위구르 지역에 나타난 군대는 터키군이라고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았으나 에르도안 대통령은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공포의 학살을 더는 좌시할 수 없으며 중국이 인권 문제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을 남기며 터키가 신장 위구르 지역에 군대를 보낸 사실이 밝혀졌죠. 터키 군의 진격에 신장 위구르 지역은 아수라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한국에게 기술 이전을 받은 터키의 알타이 전차가 모습을 드러낸 것만으로도 중국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죠. 자칭 터키 제국을 꿈꾸는 독재자이자 강력한 터키를 꿈꾸는 레제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신장 위구르 지역에 군대를 파견한 것은 중국에 대한 분노 때문인데요. 같은 투르크인들을 박해하던 중국에 그는 분노했습니다. 실제로 터키 정부는 중국에서 자행되고 있는 위구르인 박해에 강도 높은 비난을 계속 퍼부었죠. 하미 악소이 터키 외무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위구르인에 대한 봉화 정책은 모욕적인 행위라고 지적할 정도였습니다. 그동안 위구르인을 억지로 중국인으로 만들려는 문화공정이 인권 탄압일 뿐만 아니라 투르크계 민족에 대한 인종차별이라는 지적을 한 것이죠. 중국은 터키의 지적에 눈 하나 깜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국 내정에 간섭하지 말라는 말과 함께 터키는 자국의 경제 상황에 좀 더 신경 쓸 필요가 있다고 지적. 그러지 않아도 취약한 터키의 경제 상황을 비꼬며 위구르인에 대한 탄압을 멈추지 않았죠. 신장 위구르인들은 넓게 보면 투르크계 민족의 후손들로 에르도안 대통령 입장에서는 터키인을 탄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의 생각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트르크어 사용 국가기구인데요. 그는 투르크족들이 세운 국가들의 연합체 OTS를 만들었습니다. 중앙아시아 국가인 아제르바이잔과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을 포함해 대규모 투르크계 공동체를 건설한 것이죠. 터키는 연합체의 수장으로 자리매김하며 투르크 민족의 형님을 자처했죠. 형님의 입장에서
같은 동포인 신장 위구르인들을 그대로 둘 수 없는 상황. 호시탐탐 중국에 대한 견제를 하기 위해 기회를 엿보던 중 터키는 절호의 기회를 포착한 것인데요.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세계 많은 국가들이 군비를 일제히 올리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예년보다도 더 강한 군대를 양성하겠다는 목표로 국방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중국은 양회에서 경제성장률과 국방비 등 올해 경제 및 국방 예산 정책 방향을 결정했는데요. 관영지인 글로벌 타임스에 따르면 작년 대비 7% 증액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았죠. 지난해 중국 국방 예산은 1조 3,500억 위안 한화로 252조 원에 달하는 금액이지만 이것도 부족하다고 느끼고 7%나 더 증액해 군비 확충을 하겠다고 선언한 것이죠. 표면적인 이유는 올해 중국이 건조할 세 번째 항공모함과 제-20 스텔스 전투기 생산 확대를 위해 필요한 예산이라고 주장. 군사력의 부족은 국가 경쟁력의 약화라는 입장을 보였죠. 시진핑이 주장하는 전랑외교 역시 기세가 줄어들 기미가 없습니다. 머리가 깨지고 피가 날 것이라는 표현 이후 심한 미국의 견제의 힘을 발휘하지 못했으나 러시아가 미국의 관심을 가져간 이후 전랑 외교는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대만과 신장 위구르 지역 등 중국이 제일 약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 군사를 보내며 중국은 여전히 자신의 건재함을 과시하고 있는데요. 중국은 양일양일 기간 사흘 연속으로 대만 방공식별구역 아디지에 군용기를 보내는 무력 시위를 벌였습니다. 대만 국방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중국 인민해방군 전투기 제-26 사대와 워헤이 전자전기 1대가 대만 서남부 아디지 안으로 진입한 것이 드러났죠.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업무보고에서 자신들이 아디지에 전투기를 보낸 것은 정당하다는 입장을 내세우며 대만 독립세력의 분열 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대만 역시 대륙위원회를 통해 중화민국은 주권국가로서 대만의 민의는 중국이 강요한 틀을 단호히 반대한다고 선언했죠.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중국이 강력한 장악력을 유지하려고 했던 지역은 신장 위구르 지역이었습니다. 중국은 인권 문제로 지적받은 천취안궈 당서기를 해임 이후 시진핑의 측근으로 평가받는 마식루이를 신장 위구르 당서기로 임명했죠. 신장 위구르 지역을 더욱 강하게 관리해 잡음조차 나오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는 시진핑 정권의 의지가 돋보이는 인사였는데요. 실제로 마식루이가 취임한 이후로 신장 위구르의 통치는 더욱 가혹해졌다고 합니다. 정보 통제는 기본이고 신장 위구르인들의 인권 무시는 여전했다고 하죠. 이에 많은 이들이 신장 위구르 지역을 탈출, 주변 국가에 상황을 알리며 도와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을 들은 에르도안 대통령이 직접 나서며 터키군을 파견, 중국을 압박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키르기스스탄 주변에 배치한 알타이 전차를 비롯 레오파르트 2A사와 M60P 전차 등 주력군을 이동했다고 하죠. 중국군의 허를 찌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 현재 러시아와 국경 분쟁에 휩싸여 있는 중국은 러시아 쪽에 군사를 파견, 신장 위구르 지역 경비를 소홀히 한 것인데요. 이 틈을 비집고 터키가 선수를 치면서 중국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든 것입니다. 현재 터키는 러시아와 미국, 첨예한 전쟁 상황 속에서 중립자 위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터키는 러시아산 S-400 방공미사일 추가 구매를 추진하면서 러시아와 완전히 척을 지지 않는 자세를 취했는데 터키는 또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일원이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난하는 모습을 보여 미국 쪽에도 손을 대고 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양쪽 진영의 중간자적 위치를 유지하고 있기에 미러 양국 회담이 열리는 장소로 터키가 거론될 정도죠. 덕분에 미국과 러시아 양국은 터키를 건드리지 않고 자신의 편으로 두기 위한 힘겨루기에 나서고 있는데요. 터키가 중국을 칠 수 있었던 이유도 미국 러시아 양국 사이의 눈치 싸움이 작용한 결과라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신장 위구르라는 명분도 있기에 그 전까지 신장 위구르 인권 문제를 걸고 넘어졌던 미국도 터키의 행동을 제재하기 어렵고 러시아 역시 중국과 현재 군사 및 경제적 긴장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터키의 행동을 내심 바라는 모양새입니다. 결국 이들 긴장 관계를 잘 이용한 터키가 중국의 허를 찌르고 신장 위구르라는 명분을 걸고 공격할 수 있었던 것이죠.
중국은 터키의 행동에 분노를 표하며 군대를 위구르 쪽에 보내겠다고 선언. 실제로 위구르 지역 언론에 따르면 ZBL-08식 보병 전차가 위구르의 모습을 드러냈다고 하죠. 보복을 위해 급하게 중국이 병력을 파견한 것입니다. 하지만 러시아와 현재 전선을 맞대고 있는 중국이 터키까지 상대한다고 하면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은 자신이 가장 두려워한 시나리오를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터키의 지지를 받은 신장 위구르가 본격적으로 중국의 반기를 들면 중국은 군대를 소모할 수밖에 없게 되죠. 자연스럽게 지정학적 위치상 한국의 중요성이 강조되는데요. 중국이 약해지면서 미국과 손을 잡은 한국이 중국을 보다 쉽게 압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병력을 집중해도 한국을 제압하기 어려운 중국 입장에서는 터키군이라는 암초를 만난 셈이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예측할 수 없는 영역으로 치달은 동아시아. 과연 중국은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신장 위구르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중국이 천벌을 받길 바라며 K2 전차를 이식받은 터키 알타이 전차가 중국에게 본때를 보여주길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